한시 자유로운 여행 41번째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오늘은 원나라 때 시인이었던 이경이라고 하는 분의 창이임종, 즉 창산과 이해를 멀리서 바라본다라는 시를 통해서 대리, 중국어로는 딸이라고 그러죠. 대리의 절경인 창산과 이해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콘밍, 곤명 지역을 한 4군데 정도 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대리 쪽으로 갑니다. 곤명에서 한 버스로 4시간 여를 가야 대리가 나오는데, 오늘은 딸이 여행을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작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죠. 이경이라고 하는 분은 생존년이 미상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략 1259년 전후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는 경산이고 호는 짐소입니다. 지금의 하북성 하간 사람인데 원나라의 장수였으며 관직은 이부시랑에 올랐죠. 원나라 성종 대덕 5년에 운남의 오만 등의 지역에 추밀선위, 이게 이제 벼슬 이름입니다. 추밀선위를 거쳐 오살, 오몽도에 또 선위부사 등을 지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병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가 보고 들은 바를 모아서 운남지략이라고 하는 4권의 책을 편찬했어요. 그의 지략은 원나라 명나라 이래로 운남 지역의 고적이라든가 물산, 인물, 풍속 이런 걸 기록한 지서 중에서 가장 이른 것이며 후세의 운남에 관한 일을 기록하는 모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경의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창산과 이해가 대리에 있는데, 대리라고 하는 것, 딸이를 한번 먼저 우리가 알아보고서 시작해야겠죠. 백족 자치주로 운남성 직할 민족자치주입니다. 이 대리시는 위치는 운남성의 중부 서쪽으로 이제 치우쳐 있는데, 총 면적은 29,459제곱킬로미터, 그리고 인구는 2023년 말 현재 334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대리 백족 자치주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어서 신석기 시대부터 이미 백족이 있었다고 하죠. 당나라, 송나라 때에는 이쪽이 남조국 또는 대리국이라고 하는 지방 정권이 출현했었습니다. 1956년 대리 백족 자치주가 정식으로 건립이 되었고요. 그 자치주의 주정부 소재지가 바로 대리시입니다. 대리시는 아주 교통의 요지이기도 한데, 전면공로, 그다음에 전장공로의 합류 지점인데, 여기 공로는 고속도로를 말합니다. 전은 운남성을 전이라고 그래요. 띠엔. 그다음에 면은 미안, 근데 이게 미얀마 쪽입니다. 운남성에서 지금의 미얀마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 그다음에 전장공로 하면 운남성에서 티베트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의 합류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촉산고도와 차마고도의 중요한 환송역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촉신독도는 사천성에서 운남성을 거쳐서 미얀마 그리고 인도까지 가는 그 길을 촉신독도라고 했고요. 차마고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우리 TV에서도 방영하고 그런 것. 이 운남성의 차를 저 티베트 쪽에서는 이제 말과 차를 서로 교역하는 아주 험한 길을 차마고도로 합니다. 그게 이 대리 쪽에서도 시작되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할 여강 쪽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남성 건설 계획의 서부 중심 도시이고 지역 교통의 중추 및 운남성 서부 물류의 중심입니다. 대리 백족 자치주에는 국가급 대리 문화 생태보호구로 풍경 명승 여행 중점 구역이 130곳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불교 성지인 계족산, 도교 명산인 외보산, 또 그리고 오늘 여기 시에서 얘기하는 창산과 이해, 이해는 이제 얼하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죠. 여기서는 바로 국가급 풍경 명승구입니다. 그리고 대리는 중국 24대 역사 문화 명성 중에 하나이고요. 중국 우수 여행 도시, 가장 아름다운 중국의 매력 도시, 또 중국 10대 아름다운 레저 도시,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레저 여행 목적지 등의 여러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제목에 나오는 창이, 창산과 이 대리에 있는 창산과 이해, 얼하이를 말하는데요. 이것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창산은 대리 창산 세계 지질공원인데 운남성 대리 백족 자치주, 즉 대리시의 양비현과 이원현의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창산은 무려 20억 년이나 된 천연 지질의 역사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특수한 지리 또는 땅의 모습이 산수가 잘 어울리고 바람과 꽃, 눈, 달, 돌들이 공존하는 자연경관의 조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산은 19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의 빛깔이 비츳빛으로 보여서 창산, 푸를 창자 창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때로는 점창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주봉인 마룡봉은 해발 4,122m이고 또 그 나머지 봉우리들도 모두 해발 3,500m 이상의 고산으로 사시사철 눈이 덮여 있습니다. 이 봉우리들 사이로 흘러내리는 18개의 하천이 모두 이해 하니까 바다 해자를 써서 바다인 줄 알았는데 바다는 아니고요. 바다처럼 큰 호수예요. 이해호입니다. 여기로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눈, 구름, 봄의 정경, 대리석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리석, 여기 딸이 대리에서 나오는 돌멩이가 그 바로 유명한 대리석입니다. 그리고 청대로부터 창산 팔경이 유명한데요. 자, 그래서 창산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이해, 즉 얼하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다가 아닌 호수입니다. 호수는, 이해는 옛날에는 곤명지라고도 불렀어요. 또는 이하라고도 하고 엽유택이라고도 불렀는데 역시 대리시에 있습니다. 호수의 면적은 약 249제곱킬로미터인데 중국 담수호 중에서 7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좁고 긴 형태이고 이 북쪽은 이원현 남단에서 시작돼가지고 남쪽은 대리시 하관까지 남북으로 쭉 연장된 길이가 40km이며 전지는 앞에 우리가 이미 곤명에서 한번 봤습니다. 띠엔츠, 이거는 곤명호예요. 그 곤명호 다음으로 큰 운남성의 제 두 번째로 큰 호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 면으로는 창산이라는 산이 병풍처럼 이렇게 늘어서 있고 동쪽으로는 오간산이라는 산이 둘러싸고 있어서 경관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특히 그 호수면에 달이 떠오르는 모습, 그 이해월이라고 하는데 이건 대리 사경에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창산과 이해를 올라간 게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시를 쓴 것이 바로 이 시입니다. 한번 이 시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도 역시 칠언율시죠. 그래가지고 그 평성, 하평성의 경운을 썼어요. 그래서 1, 2, 4, 6, 8의 마지막 구인 성, 명, 행, 성, 이게 같은 울림의 소리를 쓴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또 한 년씩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수요청산 산요성인데 만가연수 일천명이라. 조종운모 병중과요 어제교인 격리행이라. 비취부시 농해기요 전단누각 은추성이라. 후두묘목 용면수로 백정생초 화불성이라. 여기서 딱 이제
주변에, 그러니까 창산과 이해에서 이렇게 창산을 멀리 이제 대리해서 바라보면서 쓴 시인데, 수요 청산, 물은 요자가 이게 가물요 이렇게 빙 둘러싼다는 뜻입니다. 물은 푸른 산을 싸고 돌고, 산은 요성, 또 성을, 이 대리성이죠. 성을 싸고 도는데, 만가 연수 1,000명이라. 만가, 집이 꼭 만호가 돼서 만가는 아니에요. 수많은 많은 그 산촌의 집들에 연수하면, 연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연기연도 되지만 안개연도 돼. 연무. 안개가 서린 나무는 나무들이 쭉 많이 서 있는데 1,000명이요. 예,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냇물이 하나 쭉 큰 강, 그게 2호 뭐 이런 거죠. 2해 흘러가는데 거기에 쫙 밝게 맑게 맑은 강에 비쳐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 조종 운모 병중과요. 새는 종 어디로부터 운모병이 있어요. 운모병은, 운모는 여러분들 그 광물 가운데서 이게 있죠. 운모된 병풍을 진짜 운모병풍이 아니라 창산의 그 이렇게 그 절벽이나 이런 것이 운모병풍 같은 산봉우리 사이를 날아서 지나가고, 새들은 운모병풍 같은 산봉우리 사이를 날아서 지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꾸로 대비해서 어제 그랬어요. 물고기는 어디에서? 교인경리. 교인은, 이거는 그 전설 속의 얘기입니다. 그 몸은 사람 같고 꼬리는 물고기 같은 인어를 말하는 거예요. 교인경은 뭐냐면 인어의 거울이라는 것은 맑은 강물을 비유한 거예요. 교인경리는 맑은 강물 안에서 물고기는 헤엄을 친다. 그게 대비가 잘 되죠. 나는 새와 물고기. 그리고 그 다음 연을 보겠습니다. 셋째는 비취 부시 농해기. 비취라고 하는 건 우리 비취빛입니다. 푸른 빛을 띠는 비취빛. 부시, 우리는 이런 게 잘 없는데 중국 사람들은 고대에 병풍처럼 이렇게 앞을 막는 것인데 집 앞에다 두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실제 병풍을 말한 게 아니라 저 병풍 같은 푸른 숲, 장산의 푸른 숲은 농해기, 농자가 바구니 농자예요. 예. 그래서 여기선 덥다 그런 거예요. 해기, 바다 기운을 쫙 덮고 있어요. 뒤덮고. 근데 이게 바다가 아니라 그랬죠. 호수입니다. 큰 호수인 이해호인데 바다 기운을 덮는 것 같고. 전단 누각 은추성이라. 근데 누각이 옆에 있는데 전단이라는 게 뭐냐면 향나무전. 향나무 백단도 있고 자단도 있고 이런 향나무를 총칭해서 전단이라고 그러는데, 향나무로 만든 누각에는 은자가 저게 은나라 은자도 되죠. 예. 근데 은근한 이런 얘기가 돼요. 추성, 가을 소리가 은은하다. 가을 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는 것 같구나.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에는 뭐라고 그랬나 보겠습니다. 호두 묘목 용면수로 백정생초 화불성이라. 여기 뭐 호랑이 머리도 나오고 용이 잠잔다. 이거는 전거를 알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호두는 진나라의 유명한 화가인 고개지의 아명입니다. 어렸을 때 호랑이 머리라 호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머리가 호랑이 머리처럼 생겼든지 이 호두는 그 유명한 고개지를 가리킵니다. 호두 묘목은 뭐냐면 고개지와 같은 그런 훌륭한 화가의 묘목, 절묘한 필법으로, 또 용면도 용이 잠자다가 아니라 송대 이공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의 호가 용면입니다. 근데 그 이공린은 특히 그 단청을 잘 그렸다고 하는 그 기법으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고개지와 같은 절묘한 필법과 이공린과 같은 대단한 단청 기법으로 백정생초, 정은 이 두루마리예요.
비단 같은 걸 이렇게 하는 새는 두루마리, 한 두루마리, 두 두루마리, 100두루마리의 생초는 생비단, 아직 가공하지 않은 흰 비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거기다가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했는데 100두루마리의 흰 비단을 다 써도 화불성 그려낼 수 없으리라. 이게 자연의 이 아름다운 경관을 아무리 재주가 뛰어난 화가가 와서 100두루마리의 그 비단을 써가면서 그리고 또 그려봐도 그려낼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를 썼는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감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시는 이경이라고 하는 분이 대리의 산수와 인문 경관이 잘 한데 어우러지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자연과 도시에 대한 융합적인 찬탄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전체 시가 조망, 즉 먼 곳을 바라보는 걸 중심으로 전개된 겁니다. 바로 앞에서가 아니라 멀리서 보면서 주변까지도 함께 그리는 건데, 첫 연에서는 산과 물이 대리성을 싸고 도는 경관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개서린 나무와 그것이 맑은 강물에 비친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우면서 탁 트인 경관의 윤곽을 크게 그려놓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연에서는 운모병풍 같은 산봉우리, 그 사이를 지나가는 새, 인어의 거울같이 맑은 강물, 그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자연스럽게 융합시켜서 생동하는 화면을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셋째 연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산이 마치 비취빛 병풍처럼 구름 기운을 한데 모은 것이 바다 같은 호수, 즉 이해호의 기운을 덮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향나무로 지은 누각, 거기에 누각으로 가을 소리가 조용히 은은히 전해오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연의 경치와 인공의 건축의 조화를 잘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연에서는 진나라의 유명한 화가 고개지와 그리고 송나라의 유명한 화가 이공리를 끌어들여서 그들의 필법과 솜씨가 아무리 뛰어나도 눈앞에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완벽한 아름다운 이 경관을 그려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의 기법상의 특징은 먼 것과 가까운 것, 움직이는 것과 고요한 것을 잘 결합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산수 자연의 환경을 그리고는 다시 날아가는 새, 헤엄치는 물고기 등의 동태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는 말로 맺습니다. 요컨대 이 시는 시각적 의상을 중첩시키는 것을 통해서 운남성 대리의 딸이의 자연미와 인문적 성취를 잘 보여주고 시인 자신의 자연경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구체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